자, 좌파 독재 극복을 꿈꾸는 우파가 반드시 알아야 될 상식. 자, 문화 전쟁을 생각해 봅시다. 적이 무엇인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파는 지배 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이 지배하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친중 정치인이라고 하나 둘 꼽지 마시고 큰 틀을 봐야 됩니다. 지배 이데올로기가 뭐다? 맹자다. 맹자 혹은 맹자에서 파생된 신종교다. 20세기에 맹자를 추구하는 그런 그거 성리학이 아니라 무당신앙과 섞여서 신흥종교로 많이 생겨났어요. 천도교, 뭐 증산교, 대정교, 뭐 원불교. 지금 원불교 대세죠. 이 맹자 연관점입니다. 독재의 꼭지점은 뭐냐? 정세현 문정의 통일부다. 그러니까 문장이 꼭지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독재의 결론은 뭐다? 현재 권력자들 감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지배 권력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 위법적 희생을 강요한다. 군사 독재 때하고 또 논리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군사 독재 때는 그 안기부가 권력의 꼭지점이고 지배 이데올로기는 충군애국 6.25였고 그 다음에 독재개혁 결론은 육군사관학교 중심으로 6.25 전쟁 때 육사 중심으로 권력에서 바깥이 뭡니까? 결국 건국 반대 운동했던 그쪽에 저임금 그거를 강요했다. 이거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강요를 하는데 지금 현재 중요한 건 그래요. 이 지금 우파 일반 국민이 뭔가 마련해줬으니까 이 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 가해자가 아니랬던 사실. 오히려 그때 군사정권의 가해자하고 또 한통속이 돼버렸어. 예? 그러니까 일반 국민은 억울하죠. 유승민과 원희룡이 복지 드립을 하는데 이게 야바위에서도 그러잖아요. 바람잡이가 있어야 진짜 속이는 사람이 숨어. 이재명이 남북연합체 권력 강화로 매표 전략 하니까 남북연합체에서 매표 전략 하니까 그것을 숨겨주려고 우파에서도 똑같은 논리인데 조금 좀 판이 작은 거, 손이 작은 거. 손이 작은 놈이 나오면은 손이 큰 놈한테 가. 이거 무조건 법칙인데 야바위로 그렇게 딱 이재명이 유리하도록 딱 이제 그렇게 야바위를 서는 거죠. 정말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재명 기본소득이 아니라 백낙청 기본소득이고 검색하세요. 백낙청 구글에 백낙청 기본소득. 그리고 백낙청은 분단체제론이고 분단체제론 6.15의 해설 그거고 그 다음에 그 분단체제론 이해는 원불교 후탄개벽 이해에서 나타나고 분단체제론에서 그 기본소득은 남북연합체 권력 강화다. 그러니까 그 문장이 김정은 중심으로 사람 꼬시는데 낚싯밥이다. 근데 그것을 은폐하는 사명을 띠고 그러니까 복지가 국민이 동의한 그렇게 납세 그렇게 해서 확장되는 게 아니라 전라도 농민들한테 관습으로 전라도 농민들한테 족장의 권력을 강화하는 그래서 전라도 족장들한테 막 줄 서는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복지가 아니에요. 지금 한쪽에서는 세금 폭탄이라고 절망하는데 개밥처럼 던져주는 거야. 헤헤헤 거리는 사람들을 유도하면서 지들 권력 강화하는 거잖아요. 조선일보 토지 국유재들이 이거 진짜 차학봉 기자 그렇게 안 봤는데 차학봉 기자도 그냥 권력에 그냥 영혼이 없는 개입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이 맹자의 토지 국유재들입에도 맹자가 낍니다. 추미애 헨리 조지는 명분이고 이것도 실제도 맹자죠. 토지 국유제의 헨리 조지는 동국권 기독교가 있고 맹자에는 왕이 모든 걸 다 갖는다. 중국 정신이 있고
추미애가 무엇을 택했을까요? 정세균과 그 친중 정치인이 하는 거. 그게 핵심이고, 헨리 조지는 명분이에요, 명분. 그래서 모든 결론은 조선시대 노론 독재처럼 300년 권세를 누리고 싶다. 그러니까 저 군사 정권에는 왕을 고정하고 이렇게 그 순서대로 했다면은 지금은 제후 이 영역이 중심이 되고, 예? 이 영역이 중심이 되고 이제 이걸 그 꼭두각시로 꼭두각시로 만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걸 갈아채우면서 이게 핵심이 된다. 이게 이 영역에 합치는 게 그 제도권 국회에서는 도장하고 박쥐고 그 다음에 도장하고 박쥐를 지휘하는 제일 그 꼭지점에는 정세현 문정인이 있고 지난 30년간 통일부 작업이 맹자의 기반이고 통일이 헌법 4조 같이 보이지만 헌법 4조는 명분일 뿐이고 실제는 맹자이고 종족 권력 강화가 핵심이다. 그리고 친북 친중 그 권력 종족 권력 강화다. 그거에서 기본소득은 매표 행위다. 이렇게 남북 그 이게 연합이 이렇게 손잡은 그 연합 권력 중심으로 중국식 봉건 전제주의하자. 그러니까 이 마주 잡은 손 중심으로 이게 이렇게 하고서 근데 왕의 뭐 보나마나 북한 쪽에 아무나 세우겠지.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남북연합체의 결론이 결국은 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근본적으로 파괴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천상천하 특정 종족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 씨족끼리 동성처럼 몰려 살았을 때 씨족 빼고는 전부 그냥 어떻게든 말든 그냥 신경 끄자 그 시대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야만의 시대로. 근데 그 시대로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도 지들 감투 그 안보가 되니까 인간이 이게 우리가 헌법에서 말하는 인간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인간입니다. 중국 질서의 인간 그거는 인간이 아니 인간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우파 노인분들은 맨날 반역을 문장에만 해. 지금 예? 여기가 권력이야. 그리고 그 정권 계속 그 김대중 노무현 문장 바뀌면서 또 이제 이재명 올리려고 이것만 갈아치우는데 밑에가 고정이니까 계속 똑같은 거지. 조선시대 노론 독재처럼. 그런데 이걸 이야기 안 해. 이걸 이야기 안 해. 이렇게 여기가 권력을 쥐고서 여기 이렇게 하는 게 신권제라고 신하가 권력을 쥐는 거. 김용옥이 그 내내 이야기하는 거 한 번도 다 이야기 안 해. 우파 노인분들은 문장 반역, 여적죄 사형 이야기하는데 이 여기가 권력을 쥐고 이거 여기에 권력에 그 문정인하고 정세현이 권력을 쥐는 거 이야기를 안 해. 죽어도 안 해. 아마 그 멍석 깔아줘도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하고 연결된 쪽에서 한쪽의 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실 거니까. 군사 독재니까 기승전 공권력 모든 것이 공권력이다. 지금 모든 논리가 세금 살포 아니면 모든 논리가 대출. 지금 우파 정당에서도 윤희석이라는 사람이 또 대출 이야기하잖아. 근데 상식적으로 팬데믹이 7년 간대. 팬데믹이 7년 간다면은 손 털라고 하는 게 상식이야. 근데 손 털기 시작하면은 다산 버블이 와르르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와르르 무너지지 말게 그냥 그 대출 끼고서라도 계속 굳세게 버텨라. 7년간 버텨달라. 7년간 그 자산 버블 꺼지지 말고 버텨달라. 그러다가 버티다가 꺼지면은 그건 알 바 아니고 그런 식으로 사고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공권력으로 해서 보호가 되는 게 감투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 하는데 지금 세금 살포하고 대출로 유지하면서 그럼
도중에 죽어나가는 계층이 있다고요. 군사 독재 때도 죽어나가는 계층이 있었고 좌파 독재도 죽어나가는 계층이 있어. 그 계층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 감투다. 근데 이 그 죽어나간 계층을 영원히 고통에 빠뜨리는 게 남북연합국 그 정세현 문정인. 고려인 방사의 세력의 최대 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레이 리셋이 다보스 포럼에서 그 저기 미국의 부자들이 유럽에 줄 서면서 딥스테이트가 한마디로 다보스 포럼이 오바마 체제 이야기하면 그 한마디로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자산 버블이 탕 터지면은 그러면은 그 유럽이 이제 그 세계 패권지면서 그 아니 패권의 혼돈 시대 나온다. 그러니까 유럽이 꽉 쥐지도 못하고 패권의 혼돈 시대가 와도 좋다. 다보스 포럼 미국의 부자들은 돈만 잘 벌자. 꼭 부자들은 그 다 똑같아 정서가. 낙타가 뭐 그 저기 저 그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도 그 하늘나라 천국 세상 못 간다는 성경 말씀이 참 거시기하게 딱딱 맞죠. 좌우지간 그 고려연방 세력의 최대 위기는 그레이트 리셋, 그러니까 금융 리스크가 드러나는 거죠. 자, 한국 정치하고 지금하고 빼다 박은 시대가 있어요. 1950년대. 이때가 원조 경제가 그냥 중단되니까 다 바뀌었어요. 이 원조 경제 그 잉여 농산물 그것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자산 버블이죠. 자산 버블이 꺼지면은 결국은 모든 게 지배 체제의 그 생산력을 압도적으로 초월하는 귀족들의 일자리, 공무원 공화국 당연히 이야기나 자산 버블 꺼지면은.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게 싫거든. 이제 공무원 공화국이 그래서 그 좀 과잉으로 불려놓은 게 영원히 가려면은 대한민국 체제가 팔려야 돼. 팔리지 않으면은 그 공무원 공화국 영원히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트럼프한테 인간 운운을 할 수는 없죠. 여튼 그 지금 그래요. 자영업 위기는 자산 가치하고 실물 가치 괴리해 있습니다. 계속 그 자산 가치하고 그 실물 가치가 괴리가 되니까 그 덕분에 세금이 많이 거쳐서 공무원 공화국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좌파적으로 자영업을 들들 볶고 자산 가치 폭증으로 한마디로 임대료가 너무 비싼데 도대체 제가 워낙 자산 버블이 심해 놓으니까 또 팔리는 거 가지고 그 임대료를 감당을 또 못하고 또 지금 팔리지도 않고 다 그 가계부채를 많이 써가지고 이제 문재인 때 더욱더 가계부채 많이 썼잖아. 그래서 그 은행에 돈 갚느라고 시장에서 사줄 돈이 없어. 그럼 그 뒤집어서 말해서 자영업이 살아나려면은 그게 그레이트 리셋 돼가지고 감자 형식으로, 그러니까 팔아서 갚는 형식으로 해서 자산 그게 쭉쭉쭉쭉쭉 빠지는데, 그러니까 그 주택과 주택의 그 자산 버블이 확 꺼지고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게 무너지는데 그걸 막으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저기 복지 포퓰리즘 이야기에 나올 때마다 어디 한번 글 한번 다 찾아보세요. 양극화 반대한다 하면서 나오는 글 전부 중용, 중도, 균형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무릉도원에 어떤 게 있다 이런 거 주장해요. 그러니까 그게 복지 포퓰리즘의 그거로 양극화를 방지한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게 아니야. 중국 혼을 믿는 사람들한테만 보이는 환상이야. 그래서 복지 그 살포를 둘러싸고 이렇게
씨족끼리 연합하는 끼리 쭉 해서 연합해서 줄 선다. 이게 권력이 된다. 결국 모든 문제는 남북 연합을 추구하는 신종교 귀족들의 감투함보다 사이로 부정선거는 꼭 떨어진 사람들이 꼭 보이죠. 신종교 귀족들의 남북 연합을 추구한 이들의 눈에 가시들만 제거됐고 박근혜 탄핵도 눈에 가시라서 제거된 거고 지금 그 그레이트 리셋 쪽이 지금 그쪽하고 여기하고 손 딱 찢어낼 수만 있다면은 모든 게 제자리로 올 수 있을 것 같아. 정세현 통일부가 꿈꾸는 세상. 결국 그 남북연합이 지금 현재 성골, 호남향후회, 뭐 진골, 민주산악회 뭐 해가지고 6두품, 5두품, 4두품.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사기 횡령. 지금 사기 횡령이 굉장히 사회에서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기 횡령이 왜 벌어지고 있느냐? 씨족 신앙이니까. 그러니까 우파 할아버지들은 자기들은 좋다 이게야. 자기들한테 권력 강화가 되니까. 그런데 아랫선에서 무수하게 사기 횡령으로 민간에서 고통받는 게 아무 상관없어. 왜냐면 자기들이 권력 강화니까 좋으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논쟁이 필요합니다. 지금 1922년부터 45년 사이에 전민족적 좌경화 시대, 전부 소련 영역 시대, 거기로 가는 거, 지금 모든 친중 세력의 꿈이 거기 있죠. 친중 세력의 모든 꿈, 친중, 친소, 이 세력의 꿈이 여기로 돌아가자. 그런데 거기로 돌아가는 거는 미쳤냐? 체제가 팔리는 건데, 체제에 대한 사기 횡령인데. 뭐 궁궁을 원시 안보하면서 그 시대가 아름다웠다 거기로 가자. 근데 그 시대가 아름다웠다 그게 맞다면 6.25 전쟁이 없지. 아름다웠다고 생각하는 게 그 씨족들만의 착각이고 실제는 6.25 전쟁을 만들었잖아. 사탕 몇 개로. 그러니까 지금 복지가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예요. 정상적 복지가 아니야. 힘든데 물론 사탕 몇 개도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진정한 핵심을 봐야지. 그래서 사탕 몇 개로 사람들 줄 세워가지고 다른 시족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해야겠다. 결국 권력 감투고, 그리고 이 포퓰리즘 그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 노인 세대들이 지금 신종교 권력들이 자기 시족들이 권력 독점하겠다. 그래서 노인 중심으로 한다. 노동 투입을 막겠다. 그리고 시족주의를 한다. 법치를 막겠다. 뭐든지 신종교 귀족들이 하면 다 되게 돼야겠다. 이번 대선은 우파 정당 안에 신종교인들의 좌파 측면 지원이 또다시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회 안에도 그래요. 기본적으로 권력 분산이 돼야 되잖아. 신종교인이 어떤 비율을 넘으면 안 되잖아. 근데 전부 신종교가 차지했어. 개신교나 천주교로 위장해 있지만 전부 신종교인이야 보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신종교가 지배하면서 위법하게 자유민주 체제를 억압하고 있다. 절대로 말 안 하죠. 지금 조합적이 다 같은 경우. 그럼 우파는 신중 사회주의에 왜 당하나? 90년대 출생 세대는 모를 것입니다. 냉전 체제에서 한국과 중공이 단교였습니다. 96년 이후에 한중 수교 이후에가 아니라 그 이전에 단교 상황에서 맹자 중심으로 동방예의지국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군사 독재 끝났다고 김경일 씨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군사 독재의 가장 지배 이념을 공자로 본 거죠. 공자나 맹자나 똑같고. 근데 금반원 원칙이라고 뭐 주장하면 손바닥 뒤집으면 안 돼. 지가 하는, 그러니까 군사 독재는 공자가 안 된다고 하면서 지네들이 맹자가 된다?
손바닥 뒤집기잖아. 그리고 이 군사 독재 때 그 추억에 사로잡혀가지고 또 이제 그 고왕 노땅 세대들은 저항력이 많잖아요. 저항력 대중들. 지금 사회가 다 바뀌었다. 모든 게 싹 다 바뀌었다. 게다가 동북공정사관에 지금 판판이 깨지고 있다. 하여튼 전부 외면한다. 지금 우파 정당 안에서 좌파 지원하는 거, 이거는 신의 성실 원칙, 뽑아준 유권자한테 불법이죠. 그러니까 우파 정당 안에서 전부 싹 차지해가지고는 권력 싹 차지해가지고는 표를 받아서 싹 차지해가지고는 신종교 좌파 시족끼리 하는 거, 중국 정신으로는 선이야. 중국 정신으로는 서양 법치로는 불법 아니야, 불법. 근데 우파 노인들이 중국 거를 깔아버려. 군사 독재 때 괜찮았다고. 지금 군사 독재하고 다 바뀌었는데. 길림 신문에 이게 나온 주장, 민족적인 게 세계적인 것. 길림 신문이 중국 정신 아니에요, 중국 정신. 근데 민족적인 게 세계적인 것이 이 명제가 70년대 백낙천 씨의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그것의 표현이기도 했고, 이문열 씨도 그 뮤지컬 명성황후하면서 민족적인 게 세계적인 것, 이 자체가 중화사상이었어. 민족 안에 세계가 있다. 중화사상. 중화가 어디까? 중국 거. 그럼 당연히 미국 기준으로는 자료로 한중 수교 있잖아요. 단교 상황에서 그랬지. 군사 독재에서도 중국적 가치가 독재 이념이 됐다. 그렇게 당연히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민족적인 게 세계적인 것이다. 중화사상. 이거 당연히 중국이 지네 거라고 그러지. 이문열의 명성황후 때 나온 슬로건이나 백낙청의 평론집 제목이나 다 미국인들은 중국 정신이라고 보겠죠. 지금 제일 우파에서 가장 시급한 논쟁거리가 뭐냐면은 인간됨을 논할 때 우파 정당 안에서 유권자를 등쳐먹으면서 시족에 충성하는 게 선이냐, 신의 성실 원칙으로 시민적 법치 윤리에 따른 게 선이냐, 예? 어떤 게 헌법이 말하는 인간이냐, 이거 논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파가 반드시 알아야 될 상식이 이렇습니다. 뭐가 지배하느냐, 꼭지점이 뭐냐, 결론이 뭐냐, 결국 감투다. 그리고 군사 독재가 끝나는 과정에서 잘 봤죠. 결국 문화가 바뀌어야 이제 사회가 바뀝니다. 문화가 바뀌는 거는 지금 현재 지배하는 그쪽에 유승민과 원희룡이나 조갑재 기자가 결국 하는 거는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한통속이다. 다 한통속이다. 결국 군사 정권이 충군 애국심 중심으로 애국심의 문제에 독재의 기원이 숨어 있듯이 통일을 주장하는데 통일을 주장한다는 것에 독재의 기원이 숨어 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